네, 안녕하세요. 오영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사회문화 수업을 담당하게 된 정현우라고 합니다. 부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계약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빨리 만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자꾸 늦춰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온라인 계약이 다음 주로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회문화 수업을 들어야 해요. 이 사회문화 수업은 진짜 중요한 과목 중 하나죠. 수능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이 사회문화를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등급을 따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사회문화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사회문화 수업을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린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지금 낯섭니다. 이런 짓거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사회문화 수업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수업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기 넘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폐기 처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괜찮거나 영상물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은 계속 영상으로 도전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녹음 파일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OT인데요. 제목을 어서와 사회문화는 처음이지? 라고 달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사용 설명서라고 달았습니다. 사실 뭐 거창한 제목과 달리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부실할 건데 그래도 사회문화의 흐름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흐름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제가 날라갔네요. 자, 다시 지금 선생님이 찍은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물들, 그 다음에 이런 저작물들은 전부 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이런 저작물들을 함부로 이렇게 악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함부로 찍어서 어디다 공유를 하면은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그런 것들 함부로 게시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회문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수업의 진행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매 차시별로 이 글씨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핵심 주제라고 써있어요. 매 차시별로 핵심 주제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 수업마다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며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야 할 사회문화는 수능에서 혹시 몇 문제가 나온지 알고 계신가요? 네. 탐구 과목 수능에서 2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주제만 공부하면 될까요? 20개? 그럼 진짜 좋을 텐데. 네, 20개만 공부해가지고 20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겠죠. 네,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0개 정도 주제로 제가 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40개 주제는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한 바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핵심 주제들을 정리해드리는 프린트를 제공해 드릴 건데 거기엔 제가 21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20문제인데 21개의 큰 주제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사회문화의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할만하죠. 20문제 나오는데 21개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1개의 주제를 좀 더 크게 분산시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0개 정도의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차시별로 그런 핵심 주제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핵심 주제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 핵심 키워드 가지고 칠판에 막 제가 판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키워드를 기억했다가 문제를 풀 때 그 키워드를 토대로 과연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의 맛을, 스킬을 이제 길러가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핵심 주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수업 시간에 수능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매차시 제가 학습지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그 학습지를 매차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당연히 그 학습지를 출력을 하셔야겠고요. 그 학습지에는 이제 그 해당 차시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들이 빈칸으로 이렇게 괄호로 뚫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그 가로들을 채우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PPT와 그 다음에 제 설명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례들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복습이 끝나면 제가 학습지 맨 밑에 실어놓은 핵심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라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더 드리기도 하고 좀 덜 드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제공해드린 시간 안에 해당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다 풀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해드릴 겁니다. 실제 수업할 땐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해설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방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핵심 키워드로 복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핵심 그 기출 문제, 중요 기출 문제 있죠. 여러분들 풀어보고 해설하는 과정까지 하면은 주 50분의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 매 차시의 1시간의 그 수업 안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 핵심 주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핵심 기출 문제들을 풀고 그걸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물론 바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건데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고서 제가 해설 드렸는데 혹시나 틀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마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어요? 내게 아직 소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틀리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왜 틀렸지? 틀린 이유가 뭔지? 자, 되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뜯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틀렸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내가 이거를 올바르게 이해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만 하시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당연히 학기당 중간 기말 2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학기당 2번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 평가 계획을 조금 수정할 수 있다는 쪽지를 제가 이거 찍기 직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횟수를 제가 한 번으로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제가 한 번으로 줄일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혹시나 일단은 상황을 보고 이게 줄이는 게 가능한 게 확실해지면은 제가 선생님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확실해지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획대로라면 수행평가는 학기에 2번이고요. 시험도 학기에 2번, 이렇게 총 4번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수업의 흐름과 시험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OT를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맛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회문화란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회문화란 도대체 어떤 과목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회문화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에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래요.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일단 뭐부터 이해해야 해요? 그쵸? 바로 이 사회문화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재밌는 사례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에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하다 이 영상을 보셨나요? 오늘 도대체 뭐 했어요? 공부하셨다고요? 거짓말.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9시? 절대 그 시간에 안 일어났어. 여러분들은 아마 한 10시, 빨리 일어난 친구가 10시고 늦게 일어난 친구 막 12시, 1시 하면서 막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늦은 점심 먹고 들을까 말까 고민하다 겨우 튼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요즘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 일과를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마도 이거 아닐까요? 이거 뭐예요? 네, 뭐 바로 보시면 아시겠죠. 좋아하는 친구들. 자,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죠. 피파라는 게임입니다. 롤, 피파 외에도 다양한 게임도 있죠. 뭐 핸드폰 게임도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거의 하루의 대부분은 게임하면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막 활용하면서 아마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셨을 거예요. 저희 반에도 제가 전화 상담해보니까 거의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기 때문에 딱히 타박은 하지 않지만, 잔소리는 많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게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시나요? 아닐걸요? 난 오늘 이 롤의 티어를 반드시 올리고 말 거야. 실버에서 골드로 올라갈 거야. 플래티넘으로 올라가고 말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심과 의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에 참여를 하시게 될 거고요. 피파도 오늘 내가 순위 한번 더 높여보겠다 하면서 오늘 몇 명 이겨보겠다, 몇 판까지 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게임에 접근을 하시게 되겠죠. 그것도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 됩니다. 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한 행동이니까. 내 의지나 노력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례로, 자, 야식의 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족발도 있을 수 있고, 보쌈도 있을 수 있고, 피자도 되고, 곱창도 될 수 있고, 닭발도 있고,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역시 야식의 대명사는 뭐니 해도 요놈이죠. 치킨. 여러분들은 양념파인가요? 프라이드파인가요? 전 둘 다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추 바사삭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굽네 치킨. 숯불 치킨 아니면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기름기를 쫙 뺀 치킨들, 그런 치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치킨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견이 없잖아요. 이 치킨을 먹는 행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도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이 또한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행 수업을 이렇게 들려준 반도 있고 아쉽게 못 들려준 반도 있긴 한데, 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목적도 일상을 여행처럼 살기 위해서 제가 제주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하는 행위가 또 하나의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반영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 역시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됩니다. 이 사회문화 현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럼 도대체 이 사회문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의를 볼까요?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문화 현상, 이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이 현상들을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문화 과목이 여러분들 일상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내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되니까. 우리가 연관이 있는 일상생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필요한 그런 상식을 넓혀주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업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조금 내용이 쉽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조금 까다롭기도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회문화를 수능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선택하니까 문제의 변별을 주기 위해서 좀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겁먹고 사회문화 때려치고 다른 과목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누굽니까? 정현입니다. 정현. 여러분들 1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오시잖아요. 사회문화 별거 없어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할 수 있어요. 왜? 사회문화에 나오는 이 20문제는 제가 아까 마치 과장처럼 얘기했지만 딱 21개의 주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담아 넣으신다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똑같은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문제 유형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문제를 맞추는데 21개의 주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도 안 하는 건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지. 그럼 그냥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다른 길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사회문화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셨다면 최소한 21개의 주제는 챙겨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들을 다양한 핵심 키워드들과 함께 또 핵심 기출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적용 효과 개념들을 명확하게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제가 약을 파는 느낌인데 정말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죠. 5년밖에 안 됐지만 5년 동안 제가 지켜본 제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첫 해는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열심히만 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회문화의 정말 제일 기초 개념인 사회문화 현상을 살짝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를 토대로 이를 연구한 학문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라는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려있는 자세로 잘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길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여기서 OT가 끝나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과제를 해야 돼요. 과제하기 귀찮은데 여러분들 이 수업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놨는데 깜빡했네요. 하지만 이미 영상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찍지 않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귀찮으니까. 이러면 안 되나? 몰라요. 근데 귀찮은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가리킨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과제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학습 과제입니다. 사실 사회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런데 첫 과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과제를 냈어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평일 하루 일과를 정리해서 제출하시오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글자는 300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300자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맨날 게임하고 놀고 밥 먹고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보고 딴짓하고 자고 그냥 거의 그런 일과들을 아마 보내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좀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과제를 냈어요.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로 아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면 이걸 돌아보는 계기를 통해서 내 하루 일과를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알차게 보낼지를 이렇게 계획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과제를 부여했으니까 성의껏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학습 과제는 제가 오늘 수업 때 알려드린 거는 OT 때 알려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고 있네요. 좋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행위를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 사회문화의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럼 이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상이 있겠죠. 도대체 뭘까요? 뭔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상이 뭔지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망했어! 죄송합니다. 네, 영상은 시도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과제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배우지 않은 개념이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현상이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상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300자 이상으로 채워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수행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회문화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시도라서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낯설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쑥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업을 제공해 드리기에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좋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믿고 따라만 주신다면 적어도 이 사회문화 과목만큼은 여러분들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점수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겠죠? 뭐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정말로 딱 21가지만 하면 됩니다. 긴 OT, 재미없는 OT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사회문화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계약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